자, 이번에는 새로 약속된 집합이라는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집합의 모든 내용을 활용을 해서 푸는 활용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찬찬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새로 약속된 집합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용은 어떤 거냐면요. 요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생뚱맞는 기호가 나와서 이 기호를 그 문제 안에서 새로 정의하게 되면서 이 기호에 관한 참거짓을 꾸른다든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접근법은요. 새로 정의된 집합이 뭔지 연산의 법칙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새로 정의된 집합을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로 바로 다시 돌아가서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A, B를 사용해서 이 세모라는 연산 기호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이 세모라고 하는 애는 두 집합을 뭐해서 더한 다음에 두 집합을 합집합한 다음 교집합을 뺀다.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빈끔친 부분을 보게 되면 좌우 대칭 형태잖아요. 예전에 집합을 공부했을 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이것만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개념이 따로 있었을 만큼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개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렇게 필수로 들어갔던 개념에서 이제 그냥 대표 유형 한 문제 정도로 조금 위상이 낮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시험에는 잘 나오고요. 이러한 모양은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조금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두 개를 더한 다음 공통 부분을 뺀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 더해서 공통 부분 뺄 건데 그게 순서가 바뀌면 그 결과가 바뀔까요,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얘는 합집합을 한 다음에 교집합을 뺄 건데 합집합과 교집합 다 순서 상관없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B를 합집한 다음에 공통 원소를 빼거나 B에서 A를 합집한 다음에 둘이 들어있는 공통 원소를 빼는 거나 결과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매우 직관적으로 옳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좌우 연산 법칙이 결과적으로 같다. 물론 증명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2번 볼까요? A하고 B의 공집합을 더하면 뭐가 되죠? A가 되고요. 거기에서 A하고 공집합의 공통 부분은 뭐죠? 공집합이죠? 합집합을 한 다음에 공집합을 빼게 되면 다시 A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나오죠? 거기서 빼기 A와 A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게 되면 전체 집합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 되고요. A와 전체 집합을 더하면 뭐죠? 전체 집합이고요. 거기에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죠? A죠? 그걸 빼고 나면 남는 건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의 여집합이 결과로 와야 됩니다. 틀리고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쓴 이 한글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A와 A를 더하면 A고요. 거기서 빼기 A와 A의 공통 부분도 A죠? 빼면 공집합이 맞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걔를 한글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자, A, B가 이렇게 있고, 자, A 차집합 B는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B 차집합 A는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걸 합집합하는 거니까 오른쪽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되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용어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대칭 차집합인데 좌우 대칭 형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를 한글로 해석한 것만 기억하면 되죠. 요런 벤 다이어그램 모양은 두 집합을 더한 다음 공통 부분을 빼는 결과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합집합을 하면 그냥 전체 집합이고요.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은 교집합은 A가 되겠죠. 빼면은 네, A의 여집합 맞고요. 자, 공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A고요.
공집합과 A의 교집합 부분은 공집합이죠. 빼고 나면 A가 맞고요. A와 A의 합집합도 A고 A와 A의 교집합도 A죠. 빼면은 공집합이 나와야 하는데 A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4번. U와 공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 U가 나오고 U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면서 빼면은 다시 전체 집합 U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어차피 두 개를 합집합을 해서 공통 부분을 빼는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바뀐다고, 그죠? A에서 B를 합집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나 B에서 A를 합집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나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 화살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요거를요, 우리가 요거를 선생님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교집합,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A 합집합 B에서 이 녹색 집합 부분을 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집합,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거도 다시 A 차집합 B입니다. 그래서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먼저 A 합집합 B 요 부분에서 얘를 뺀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A 합집합 B는 요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빼는 부분이 얘죠. 얘를 빼고 나면 저 부분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을 빼고 나면 남는 부분은 이 핑크색 부분인 B가 됩니다. 아, 되게 복잡하게 써졌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이 오른쪽 집합을 나타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오호.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그냥 이 오른쪽 집합이니까 B가 되고 다시 B 화살표 B를 하게 되면 다시 오른쪽 집합이니까 B가 돼서 2번이 되죠. 자, 그럼 질문. 이 녀석은 만약에 보기에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을 때 기억 A 세모 B와 B 세모 A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틀리죠. 왜냐면 얘는요, 우리가 이 결과가 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결과는 B가 되고 이 결과는 A가 돼서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혹은 집합 연산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나타내는 걸 그려본 다음에 이 두 개 가지고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지를 해석하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옆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힌트 부분은요,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옆에 왼쪽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드모르간을 써가지고 묶어내보게 되면은요, 일단 앞에 건 그대로 쓸게요.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에 다시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A 합집합 B에서 여기 있는 이 집합을 빼는 거고요. 이 집합 자체도 지금 뭐냐면 B-A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자, A집합, B집합이 이렇게 있고 A 합집합 B는 이 녹색 부분이 되겠고요. 자, B-A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녹색 부분에서 핑크색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저 결과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에서 풀었던 부분과는 다르게 이 결과는 A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동글배기 두 개 연산은 왼쪽 집합, 오른쪽 집합 중에서 그 결과로 왼쪽 집합이 되는 애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를 봤을 때 결과는 왼쪽에는 집합 B가 될 거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 동글뱅이 A가 붙으면서 이 결과는 다시 왼쪽 집합인 B가 되겠습니다. 자, 살짝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 자, 선생님이 대칭 차집합 문제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서 일단 이게 왜 대칭 차집합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얘는 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를 뺀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여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대칭 차집합인데 단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대칭 차집합의 해석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빼기 교집합을 뺀다라는 얘기죠. 딱 색칠된 부분 보게 되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이 빠진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보기 들어갑니다. 자, 기억번 옳은 것만 고르는 건데요.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빼는 거고요.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공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합집합을 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작업인데 좌우가 바뀐다고 달라질까요?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똑같은 합집합이고 거기서 교집합을 빼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디귿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집합 3개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요. 먼저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B, C 요렇게요. 자, 일단 A 다이아몬드 B는 대칭 차집합이니까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C랑 대칭 차집합을 하는데 먼저 합집합을 합니다. 합집합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핑크색만큼 C가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뺍니다. 겹치는 부분 빼고 나면 어디가 빠지냐면 이 겹치는 부분 여기가 빠지게 되고요. 실제로 저 세 개를 다 대칭 차집합을 해서 색칠되는 부분을 갈색으로 표현하면 여기 잊지 말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게 같을지 틀릴지. 먼저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자, B와 C의 대칭 차집합은 요렇게 합집합에서 가운데 교집합만 빠진 거고요. 여기서 다시 A를 합집합을 합니다. A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핑크색이 치워지고요. 이 결과에서 방금 핑크색과 빨간색 부분에 겹치는 부분을 빼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겹치기 때문에 저기가 빠지고 실제로 우리가 찾는 부분은 갈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죠. 아,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되는 건 대칭 차집합이고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교환 법칙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구나. 이걸 아예 암기를 해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고민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쫙 풀린다는 얘기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딱 진짜 심하면은 몇 초 안에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면 다른 데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바로 확인합니다. 이거 대칭 차집합이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A 빼기 B는 여기, B 빼기 A는 여기 합집합하게 되면 대칭 차집합. 우리 방금 확인했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성립한다는 거. 자,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디귿이 조금 애매하다, 그지? 자, 이게 마치 지가 드모르간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요거부터 보게 되면 대칭 차집합이 원래 요렇게 있어서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있고 여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저기가 아닌 부분이 돼서 지금 이 우변은요. 지금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이 저 우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좌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을 뺄 거예요. 자, A 요렇게, 자, B 요렇게, 전체 집합 요렇게. 자, 먼저 A 여집합 칠합니다. 자, 요렇게 A의 바깥쪽 부분. 자, B의 여집합 칠합니다.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B의 바깥쪽 부분 요렇게. 자, 이렇게 칠해졌는데, 자, 이 칠해진 부분 중에서 빨간색과 핑크색이 겹치는 즉 교집합을 빼면은 남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걸 빼고 나면 남는 부분. 자, 남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가 남게 됩니다. 그쵸? 색칠된 부분 중에서 둘 다 칠해진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남게 되고 좌우에 색칠된 녹색 부분이 완전히 서로 반대 부분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녀석의 여기에 여집합이 붙으면 그러면 맞겠네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의 배수집합 유형을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얘도 이제 집합에서 조금 내가 좀 집합 좀 한다. 집합 중에서 내가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다 라고 한다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K를 밑에 오른쪽에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얘를 자연수 K의 배수집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의 3은 3의 배수집합이니까 3, 6, 9, 10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K와 A의 M의 교집합은요, K의 배수이면서 M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M과 K의 공배수 집합이 됩니다. 공배수 집합이 되고요. 공배수 집합은, 공배수는 무슨 수의 배수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AK와 AM의 교집합은 A 딱 쓰고 나서 K와 M의 최소 공배수가 오른쪽 아래에 숫자로 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게 되면 A의 3 교집합 A의 2는 A의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M의 배수이면 K가 M의 배수이면 좀 더 보기 편하게 AK 집합과 A의 M의 집합은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 네,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겠죠. 왜냐면 자, K가 M의 배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 집합은 2의 배수 집합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K가 M의 배수면 오히려 AK가 느낌상으로는 왠지 AK가 더 클 것 같지만 AK가 AM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배수 집합 문제를 풀 때 조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100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그 녀석의 부분 집합을 AK를 K의 배수 집합으로 갖겠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죠.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원리에 의해서 A의 10이 됩니다. 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A의 20, A의 10 이렇게 되고요. 10의 배수의 집합과 20의 배수의 집합을 합집합을 하는데 10의 배수 집합 안에 20의 배수가 다 있겠죠. 10의 배수는 10, 20, 30, 40 가고 20은 20, 40, 60, 80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얘가 얘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집합을 해봤자 A의 1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은 그냥 전체로 통으로 A의 10이 되고 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접근 패턴이 살짝 다른데요. 자, 이 상태로 얘를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이제 분배를 해서 기억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억 전체를요. 그럼 기억은요, 분배하게 되면 A3 교집합 A4에 합집합 A3 교집합 A6이 되고요. 그럼 얘는 자, 여기가 이제 3과 4의 최소 공배수이니까 A의 12가 되고 합집합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6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을 해봤자 얘는 A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U의 부분집합이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 거죠. 100 이하의 자연수 안에 6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면 100을 6으로 나눠보면 금방 나오죠. 네, 그래서 16개. 자, 이번에는 약수집합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K를 K의 약수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그러면 M의 약수고 N의 약수인데 M의 약수이면서 N의 약수인 거니까 얘는 M과 N의 공약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약수는 무엇의 약수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도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B에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여기에 오게 됩니다. 최대 공약수.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에 6의 약수의 집합과 그 다음에 B에 4 이렇게 된다면 6과 4의 최대 공약수가 2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m이 n의 약수라면 그러면 b의 m과 b의 n 사이에서는 자, n의 약수가 m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겠죠. m이 n의 약수라면은.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좀 살짝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섞인 문제입니다. 자, AM은 배수집합이고요. B는 약수집합입니다. 자, 이제 배수집합과 약수집합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부터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A의 P의 자, 부분집합이고, 자, 우리가 이 배수집합이 되게 되면 얘는 6과 9의 공배수집합이 되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래서 A의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6과 9의 최소 공배수 얼마? 네, 18이 되겠습니다. 18.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배수집합이 다 18의 배수집합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P가 18의 배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P의 최소값은 당연히 P의 미니멈 값은 18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18이 되겠죠. 18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우리가 P를 찾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니은은 이쪽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그러면 B의 Q가 어떤 녀석 부분집합인데 얘는 12의 약수이면서 18의 약수, 즉 12와 18의 공약수가 되겠죠. 12와 18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B의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Q의 최대값, 다시 말해서 어떤 녀석의 약수집합이 6의 약수집합 안에 반드시 다 포함이 되는 것 중에서 숫자가 가장 큰 Q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6 자기 자신이 되겠죠. 물론 Q가 이어서 B의 2가 돼도 1, 2가 되기 때문에 2의 약수집합이니까 이 B6의 약수집합인 1, 2, 3, 6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포함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찾는 거니까 포함되면서 가장 크려면은 자기 자신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Q가 6이 되겠습니다. 합을 구하게 되면 P의 최소값은 18, Q의 맥시멈은 6이 되면서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자, A는 배수집합이고요. B는 약수집합이네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수집합이니까 A의 P가 부분집합이다. 자, 4와 5의 공배수집합이니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래서 4와 5의 최소 공배수인 20이 이렇게 오면 되겠고요. 자, 그럼 20의 배수에 포함되는 집합 중에서 여기 있는 숫자가 가장 작은 거는 P는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20이 되겠습니다. 20, 40 뭐 이런 순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20, 즉 20의 배수 안에 포함되는 배수집합은 숫자가 가장 작은 건 당연히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니은은 이쪽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는 약수집합이죠. 그럼 B에 Q가 포함된다. 20의 약수이면서 30의 약수, 즉 20과 30의 공약수가 되겠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래서 우리가 20과 30의 최대 공약수인 10이 될 거고요. 저 안에 포함되는, 자, B10 안에 포함되는 집합 중에서 가장 큰 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Q의 가장 큰 값은 10이 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0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우리가 풀어본 문제랑 숫자만 다른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의 집합에 관해서 연산을 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로 딱히 기억할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외울 내용은 없는 거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A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됐고 B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집합의 해집합은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B집합은 현재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B집합을 유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억을 풀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고요. 인수분해가 x-4,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여기서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아이고, x가 여기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2차 부등식을 풀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걸 그려놔요,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4 이하. 이렇게 이게 A 집합이 될 텐데요. A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B를 풀어봐도 이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A하고 B의 교집합, 다시 말해서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2 이상 4 이하다. 그러니까 B집합은요, 이렇게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지 겹치는 부분이 2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5가 그려지게 되면 빨간색이 지금 B의 해집합이 되는 건데, B가 빨간색처럼 그려져야지만 교집합과 합집합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5가 이 녀석의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해라고 하는 건 조금 정확하지 않고 2하고 5가 저 부등식을 세우는 녀석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b를 나타낸, 이 수직선 b를 나타낸 부등식이 될 거고요. 전개해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7, q가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q-p를 구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7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를 기억이라고 두고 풀어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 녀석을 수직선상에서 나타내게 되면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 3이 이렇게 되면서 이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B의 부등식의 모양을 보게 되면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색칠이 되면서 뭐 이상 뭐 이하 저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집합이 1 이상 3 이하가 나오려면 1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B집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합집합이 5 이하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이렇게 됐고 이 빨간색 수직선이 B가 되어야지만 교집합이 1 이상 3 이하가 되고 두 영역의 부등식의 합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보고 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세워보게 되면 x-1,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6. 여기는 이 a를 얘기하는 거죠.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 a-b는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방정식의 해집합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A집합도 뭔가 모르고 B집합도 뭔가 모르는데 A교집합 B가 3이다. 아, 그 말은요, 다시 말해서 A도 A와 B의 공통 원소가 3이니까 A 안에도 원소 3이 있어야 되고 B 안에도 원소 3이 있어야 되는데 A는 무엇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3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라는 건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근과 계수를 이용해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근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3을 대입하게 되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 하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우리 지금 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A를 마저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건 선생님이 A, B를 따로 구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조금 멍청하게 풀었다. 그치? 그냥 해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을 구할 필요도 없이 다른 해 하나를 찾으면 되죠. 그럼 A집합은 이 주어진 방정식의 하나의 해가 3이고요. 다른 해는 지금 이 녀석을 보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죠, 여러분들? 2죠. 그럼 3과 더해서 2가 나오는 애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까먹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즉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죠. 자, 마찬가지 이쪽 니은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니은 부분에 한 해도 지금 현재 뭐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의 해집합은 일단 3이 있고요. 여기서는 1차 계수를 모르겠고 상수항을 아니까 두근의 곱을 알면 되죠. 두근의 곱이 지금 계수를 보니까 미안합니다. 계수를 보니까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을 하게 되면 두근의 곱이 12가 나와야 되고 그 중에 한 근이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4가 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A 합집합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집합 A 합집합 B는 마이너스 1, 3, 4 이렇게 되겠네요. A, B를 바로 구하는 문제는 근을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근을 대입을 했는데 A, B 집합 자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근각계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문제를 읽지 않고 풀면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은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자, 집합 A는 지금 이제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요. 집합 B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치? 근데 A차 집합 B를 했더니 3이 남더래요. 자, 그러면은요, 먼저 A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찾아내 봅시다. A 집합은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해죠. 선생님, 이렇게 풀래요. 두근의 합이 지금 5고, 두근의 곱이 6이니까, 더해서 5되고, 곱해서 6되는 두 수를 찾으면 2하고 3이에요. 네, 이렇게 계수들이 자연수로나 정수로 나와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암산까지 가능하죠.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라면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A집합에서 우리가 A집합에서 B집합을 뺐더니 뭐만 남더래? 3만 남더래. 근데 집합의 차집합은 공통 원소를 빼는 거거든. 근데 2,3이었던 게 뺐더니 3만 남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하, 2가 B 안에 원소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2가 공통 원소라서 뺄 때 빠져서 3만 남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더군다나 3차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요. 근이니까 8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가게 되면 통째로 1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a는 0 그러면 8의 2가 8이 돼서 a는 1. 저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쓰게 되면 a가 1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해를 구하는 게 이제 b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해집합을 구할 건데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우리가 이미 한 근이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x-1을 원소로 가져야 되고요. 곱해서 x세제곱이 나오니까 여기 x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이 상수항과 여기는 상수항을 곱해서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x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x가 나와야지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4x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x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게 0이 되고요. 이 과정이 잘 이해가지 않는 분들은 원래대로 풀어줄게요.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자, 2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건 알고 있죠. 2, 1, 2 더해서 플러스 1. 자, 곱하면은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0 돼서 그렇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미안해서 실수했다. 마이너스 2x 나와야 되는데 그치? 네, 요렇게 검사해보길 잘했다. 선생님 이상하게 풀 뻔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다시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는 x-2 x 플러스 2 x-1은 0이 되면서 여기서 해가 2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b는 저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b집합이요. 자, 문제는 이제 b집합 빼기 a집합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a집합은 조금 이렇게 정의가 됐죠. 쟤를 빼고 나면 b 차집합 a는 집합의 차집합은 공통 부분만 빼는 거니까 공동 원소 2를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2와 1이 남겠습니다.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